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예, 소리 질러, 여러분. 지금, 그리고 참, 오늘 여러분, 본주도 본주인데, 자, 우선주 한번 보십시오. 우선주 오늘 한 3%대, 오래간만에 화이팅 넘치는 상승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과거의 삼성전자는 잊어라. 무슨 말씀이냐면 시클리컬 종목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시클리컬 종목. 그러니까 시클리컬이 뭐냐면 이제 경기 민감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클에서 나온 말인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익이 좋았다가 또 확 나빴다가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업종을 의미한데, 이제 시클리컬 종목이 되면 이게 주가가 좀 좀 저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시클리컬 종목이 이제 아니다. 제가 오늘 메인 소식으로 그 근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삼성전자의 가치 평가는 확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전달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먼저 요거 간단하게 보고 가면 미국의 이제 경제신문 매체입니다. CNBC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CNBC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다른 거 보실 거 없고, 자, 2027 보입니까? 숫자 2027. 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언제까지? 최소 내년, 물론 여기는 최소라는 말은 없지만, 예,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26년 1월 달인데, 자, 2028년은 모릅니다. 뭐, 그때 또 내년 가봐야 알아요. 일단 지금 딱 보니까 2027년까지는, 이거, 메모리 반도체 부족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뭐, 또 공장 증설하고, 뭐, 그 이야기도 제가 오늘 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거 증설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훨씬 높다. 수요가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27년까지는 상당히 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메모리 칩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소비자 전자기기의 핵심 구성 요소, 물론 뭐 서버가 이제 또 조금 있긴 했지만 이제 그런 시장에서 아예 그냥 AI 쪽으로 아예 그냥 확 넘어왔다. 거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HBM으로 넘어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요 추가 설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완공되려면 2년, 3년 걸리고 그마저도 어디에다 투입된다? 대부분 HBM에 투입되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일단 최소한 언제까지? 2027년까지는 손가락 빨아야 된다. 힘들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외신에서 나온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전달 드릴 메인 소식. 자, 이제 시클리컬 종목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으로 삼성전자, 물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바꿈하고 있다. 그 내용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주가순 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죠. PBR로, 그러니까 이 시클리컬 종목 같은 경우에는 PBR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뭘로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 PER로 받아야 된다. PER로 받는다는 건, 삼성전자 영업이익, 순이익, 나오는 거에서 이제 바로, 삼성전자 이제 시가총액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산업의 이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경기 민감, 그러니까 사이클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했었던 이 시클리컬에서 좀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 150만 원, PER로 가면 삼성전자는 한 26만 원,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게, 야, 이거 예전하고는 이제 좀 다른 거 아니야?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반도체를. 그러니까 이제 이 목표 주가 상향하고 이 시클리컬 종목이 아닌 근거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수주를 받고 그 다음에 증설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시클리컬로 갈 수가 없죠. 왜냐? 수요만큼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클리컬 종목이 아니다. 반도체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도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메모리 기업들은 어떻게 했냐면 호황이 오잖아요. 호황이 오면 야 이거 막대한 야 이거 호황이네 지역 뭐 땅 사 뭐 해가지고 공장 올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설비를 먼저 지었어요. 먼저 지금 선증설하고 이후에 이제 경기 변동에 따라서 물량을 밀어내는 후수주 방식을 취해 왔었습니다. 경기 좋아지면 그냥 좋으니까 증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확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냥 과대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렇게 필연적으로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을 불러오면서 반도체 산업을 그 전체 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시클리컬 업종으로 만들어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으로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주에 대한 그 어떤 주가에 대한 가치 기준이 상당히 저평가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근데 이게 무엇이 이걸 깨버렸냐면 AI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이 AI 사이클이 이제 또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HBM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반도체 영역입니다. 이게 HBM이.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버 D램, 뭐 기업용 SSD. 그러니까 이게, 그 전반적인 반도체, 그들이 전반적인 수요가 폭발하면서 근데 이 수요들이 이제 어떤 그 수요가 예측 가능한 한마디로 말해서 중장기 계약으로 들어가면서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공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격이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물론 뭐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예전같이 그렇게 심각한 변동은 이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께 좀 핵심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자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공정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이제 지금은 HBM만 하더라도 공정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공간 부족 그리고 생산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 이런 구조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수율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옛날 같은 경우 디램 하나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다가 또 적층하고 밑에 또 붙이고 뭐 이렇게 뭐 후공정까지 하다 보니까 HBM 같은 경우에 그 수율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빅테크 같은 주요 고객들의 최우선 과제는 뭐다? 가격보다는 뭐 물량의 안정적 확보. 그러다 보니까 대량 구매하면서 장기 계약으로 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금 계약 보니까 공급자는 한 2년에서 3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을 상당히 최적화해서 이익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거든요. 2, 3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구조로 상당히 변모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뭐다? 실적 전망치에 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죠.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SK증권이 여러분 180조 전망이 나왔어요. SK증권 180조. 지금 시장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파격적인 수치인데 제일 지금 높게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업황을 반영을 해서 메모리 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지금 각 증권사마다 대폭 높이고 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시클리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대비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디램 가격이 작년 대비 71%, 낸드가 83% 정도 급등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례없는 이 강력한 현금 흐름이 또 누적되기 시작됐다. 메모리 기업들이 이 재원은 또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주주환원 확대 당연히 들어가겠죠. 거기에다가 안정적 설비 투자, 뭐 M&A도 이제 뭐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또 이 주주환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배당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 부분도 주가를 상승시키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도 기존까지 PBR 밸류에이션은 이 어떤 거시 경제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극심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런 상태일 때는 PBR이 어떤 밸류에이션의 가치 기준이 되죠. 근데 이제 AI 사이클 진입 이후에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은 거시 경제 흐름하고는 무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기반의 이 PER 평가가 상당히 타당하게 됐죠. 그래서 2026년 예상 이 주당 순이익의 EPS에 이 타겟 PER을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이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마이크론의 2026년 예상 PER이 한 11배 정도 됩니다. 11배 정도 되고, 삼성전자는 그러면 한 13배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마이크론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 배수가 적용이 한 26만 원 정도 나와요. 삼성전자. 근데 실적이 더 올라가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제 피크아웃, 뭐 정점 통과,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급등하고 급락하고 요런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 예전보다 좀 덜한 상황으로 이제 주가가 좀 재평가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전달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